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수학책 120쪽부터 123쪽까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실제로 선생님 영상을 이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찍는 거니까 환경이 조금 바뀌었다고 해서 집중 못하지 말고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직육면체의 부피를 비교해 봤어요. 그럼 이 비교할 때 비교를 어떻게 해봤죠? 그래서 직접 대어보거나 아니면 기준이 필요했죠. 기준. 그죠? 왜? 모든 걸 다 직접 대볼 수는 없으니까 이런 기준이 필요했어요. 기준. 그럼 기준을 이용해서 우리가 직육면체의 부피를 비교를 해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직육면체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거예요. 방법.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직육면체 부피를 비교를 하려면 쌓기나무의 개수를 셌죠. 쌓기나무 개수를 세가지고 비교를 했는데 그게 너무 많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봤던 이런 상황의 경우에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아요. 그래서 비교를 직접 세어서 비교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이거를 세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 쌓기나무가 몇 개인지 실제로 세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규칙,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식이 되겠죠. 이것을 이번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우리가 지금 배울 내용이 5학년 때 나왔다고, 5학년 때 그 기초 작업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5학년 1학기 교과서고요. 5학년 1학기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 여기 있죠? 단원 제목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 요 단원에서 자, 요런 걸 배웠어요. 이거 어떻게 읽죠? 1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읽죠? 그럼 요게 뭐냐면 기준이에요. 기준.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은 뭐라고 하냐면 얘가 단위 넓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게 뭐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자, 요게 단위 넓이고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단위 넓이라는 게 뭐냐면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1제곱센티미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1 곱하기 1 해서 1이고요. 센티미터가 두 번 곱해져 있다고 해서 제곱센티미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1제곱센티미터를 요거 하나라고 보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넓이는 어떻게 구했어요? 넓이를. 예를 들어서 이 메모지의 넓이 어떻게 구했습니까? 요거를 여기다 붙여봤죠.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붙여봤죠. 이렇게. 그쵸? 이렇게 붙여봤을 겁니다. 그쵸? 그래서 아마 이 개수가 몇 개인지를 세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15개다. 그러면 1제곱센티미터가 15개니까 뭐 15제곱센티미터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 단위 넓이의 개수를 셌다는 얘기죠. 얘는 평면이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뭐냐면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15개가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나왔냐라는 거예요. 이게 아마 20개 같아요. 그쵸? 실제로 붙여보면은 20개 같아요. 20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나누면 한 20개 정도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보기에. 그러면 이게 만약에 20개다. 20개다. 그러면 넓이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0제곱센티미터고 이게 왜 20제곱센티미터냐라고 해봤더니 가로가 5cm고 세로가 4cm다 해서 5, 4, 20해서 20제곱센티미터다. 그래서 직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했다? 그렇죠. 가로 곱하기 세로로 구했다라는 걸 여러분이 깨닫게 된 거죠. 요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해됩니까? 이 가나다를 비교하는 게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얻게 된 거죠. 그럼 똑같아요. 이번 시간에 해야 될 것도 똑같습니다. 먼저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이 기준이 뭐가 되는 거예요? 기준이 여기 나와 있는 1 세제곱 센티미터, 얘가 기준이에요. 기준. 그리고 얘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까는 넓이였는데 얘는 단위, 그렇죠, 부피가 되는 겁니다. 부피, 단위 부피라고 해요, 어려운 말로. 그리고 얘는 어떻게 읽냐? 1, 아까는 제곱이었는데 여긴 3이죠. 세제곱 센티미터. 다시 1 세제곱 센티미터라고 읽습니다. 1 세제곱 센티미터. 제곱 앞에 세자, 3번이라는 것만 붙은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그리고 여러분이 실제로 이거를 1 세제곱 센티미터라고 하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선생님 실제 단위 부피를 가져왔습니다. 요게 1 세제곱 센티미터거든요. 그럼 요거의 뜻이 뭐냐면 정육면체잖아요. 그쵸? 모든 변의 길이가 같아요. 정육면체이기 때문에 모든 변의 길이가 같고, 요거 한 변이 1cm, 요거 한 변이 1cm, 높이가 1cm인 겁니다. 요거를 약간 옆으로 돌리면 요 정도 되겠죠. 이렇게 보면 정육면체가 맞죠? 실제 크기는 선생님 손톱 정도 되네요. 손톱 새끼 손톱으로 볼까요? 새끼 손톱 정도의 길이를 갖고 있는 정육면체, 요거의 부피를, 요거 하나를 1 세제곱 센티미터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다음 물건 중에서 부피가 1 세제곱 센티미터와 요거와 부피가 요만한 거를 골라보세요. 어떤 걸까요? 부피가 요만한 거. 수학책이 요만합니까? 필통, 책가방, 리모컨? 그나마 비슷한 거는 각설탕이 되겠죠. 각설탕은 여러분 부모님이 뭐 커피 같은 거 드실 때 이렇게 넣어 드시는 거, 이렇게 정육면체로 생긴 거 있죠? 포장지에 쌓여 있는 거, 또는 여러분이 뭐 먹는 큐브 치즈 같은 거 있죠? 상품명을 이해하기는1어렵지만 그 큐브 형태로, 이 정육면체 형태로 되어 있는 치즈 같은 경우가 그나마 조금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의외로 이 1 세제곱 센티미터라는 단위 부피가 굉장히 작아요. 사이즈가 실제로 굉장히 작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의 새끼 손톱 정도의 길이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실제로 5학년 때 단위 넓이를 가지고, 이 단위 넓이가 몇 개 들어있느냐를 가지고 따져봤잖아요. 그죠? 넓이를 구할 때. 그러면 이제 똑같아요. 직육면체 부피를 구해볼 건데, 이 단위 부피가 몇 개 들어있는지를 따져보면 되겠죠. 자, 첫 번째 1번 같은 경우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실제로 1번 같은 경우에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런 모양. 그죠? 이렇게. 이게 잘 표현이 안 되네요.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그죠? 잠깐만요. 1번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만들어 보면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이런 모양. 그죠? 그러면 얘는 몇 개가 쓰였어요? 하나, 둘, 셋, 넷. 그럼 얘의 부피는 뭐라고 쓰면 될까요? 1 세제곱 센티미터가 몇 개 쓰였어요? 4개가 쓰였죠. 그렇죠? 그다음 얘는 1층에 이렇게 4개. 그죠? 2층에도 이렇게 4개가 똑같이 쌓일 겁니다. 그죠? 생각보다 잘 안 만들어지네요. 작기 때문에 이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그죠? 그럼 얘는 몇 개예요? 1층에 4개, 2층에 4개니까 총 8개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는요, 얘는 이제 안 만들어 와도 되겠죠. 1층에 몇 개예요? 1층에 4개 있죠. 4개. 2층에 8개 있죠. 2층에도 몇 개? 8개. 그럼 몇 개예요 총?
총 몇 개입니까? 총 몇 개예요? 8개, 8개니까 16개가 되겠죠? 이해되나요? 그 다음에 여기는 몇 개가 될까요? 여기는 몇 개예요? 개수를 한번 세워볼까요? 거기 개수 세보면 몇 개예요? 지금 선생님이 작년 교과서를 갖고 있어서 그런데 좀 여러분 교과서는 요거입니다. 요거. 자, 얘 한번 세볼게요. 1층에 6개, 2층에 6개죠. 총 몇 개? 12개가 되겠죠. 그럼 얘는 아까 4개, 4개니까 8개, 얘는 4개입니다. 그럼 얘는 4개, 3개니까 12개. 그럼 얘는 위에 몇 개예요? 12개가 2층이죠? 그럼 총 몇 개? 24개. 그러면 뭐예요? 개수를 세서 개수에다가 뒤에다가 세제곱 센티미터만 쓰면 뭐가 된다? 부피가 된다라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네. 이해되죠?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한번 더 교과서에 나오진 않지만 교과서에 나오진 않지만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그건 좀 이따 해보겠습니다. 그럼 밑에 있는 거 한번 해결을 해볼게요. 쌓기나무의 수를 세는 여러 가지 방법을 말해보세요. 간편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라고 얘기했네요. 그러면 얘는 여자애는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한 층씩 세웠대. 한 층씩. 한 층에 예를 들어서 이게 한 층이죠. 그럼 얘는 2개씩 몇 층? 2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네요. 그렇죠? 근데 얘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한 층에 있는 쌓기나무도 일일이 셀 필요가 없다. 왜? 얘 같은 경우에는 한 층에 많죠. 그쵸? 한 층에 많아요. 이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렇게 셀 수도 있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쪽에 4개, 이쪽에 3개죠. 그러면 4개, 3개니까 총 12개. 맞습니까? 이런 게 몇 층 있어요? 2층 있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해됩니까? 그럼 이걸 한 번 더 풀었으면 4개, 3개, 2층. 이해됩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3개, 2개, 2층이죠. 그럼 3개, 2개, 2층. 그럼 얼마예요? 12. 이해됩니까? 그럼 얘는 4개, 3개, 2층. 얼마예요? 24죠. 얘는 4개, 3개, 1층. 그럼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4개, 3개, 1층.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얘는 2개, 2개, 2층. 2개, 2개, 2층. 얘는요?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얘는 1개, 2개, 2층. 1개, 2개, 2층. 이해됩니까? 그럼 여러분 이제 지금 선생님 써준 거에서 공통점만 발견하면 돼요. 자, 여기서 제일 처음에 있는 것들부터 한번 봅시다. 제일 처음에 쓴 거부터. 제일 처음에 선생님이 지금 파란색으로 쓴 거부터 한번 봅시다. 1, 2, 3, 4, 4. 요게 뭘 뜻하는지. 1은 요거죠, 요거. 그쵸? 여기서 2는 요걸 뜻하죠, 요거. 3은 요걸 뜻하죠. 여기서 4는 요걸 뜻하나요? 그죠? 여기서 4는 요걸 뜻해요. 그럼 4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요거는 파란색으로 표시한 거는 가로의 길이라고 될 수 있겠죠. 가로. 뭐의? 밑면의 가로라고 볼 수 있죠.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다른 색깔로 한번 표시를 해봐야 되는데, 여기 지금 중간 거 한번 보겠습니다. 2 그 다음에 여기는 3, 여기는 3. 그럼 이 검은색으로 표시한 2, 중간에 있는 2, 3, 요건 뭘 뜻하나요? 요건 뭘 뜻해요? 그렇죠. 밑면에 뭘 뜻해요? 요거잖아요. 요거. 그럼 밑면에 뭘 뜻합니까? 그렇죠. 세로를 뜻하죠. 세로. 그럼 나머지는요? 얘 2는 뭐예요? 2. 요거. 얘 2는 뭐예요? 요거죠. 얘 2는 뭐예요? 요거죠. 그럼 얘 1은 뭐예요? 1은 요거죠. 얘 2는 요거죠. 맞습니까? 그럼 이 마지막에 있는 건 뭐예요? 얘는? 그렇죠. 높이가 되겠죠. 높이. 그러면 요거일 때도 가로, 세로, 높이를 곱했더니 부피가 나왔고, 요거일 때도 가로, 세로, 높이를 곱했더니 부피가 나왔고, 요거일 때도 가로, 세로, 높이를 곱했더니 부피가 나왔다. 얘도 가로, 세로, 높이를 곱했더니 부피가 나왔다. 얘도 가로, 세로, 높이를 곱했더니 부피가 나왔다. 자, 그럼 우리가 공식을 발명을 한 거죠. 직육면체의 부피를 어떻게 구한다? 이거는 밑면에 가로, 밑면에 세로, 그 다음에 뭘 곱한다? 높이를 곱하면 부피라는 공식이 나온다. 단위는 뭐다? 세제곱 센티미터다. 이해됩니까? 네. 그러면 간편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간편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그럼 이거는 얘네들이 지금 얘기를 했죠. 한 층씩 세고 그 층에 있는 한 층은 가로 곱하기 세로다. 라는 걸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볼게요. 직육면체 가로, 세로, 높이가 변하면 부피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여기에 있는 부분들이 얘네들의 예시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여기 예시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자, 얘네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얘네 두 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세로나 높이는 똑같죠. 뭐가 드러났어? 가로가 1cm에서 2cm로 변화했죠. 그럼 가로가 2배가 되면 뭐가 된 거예요? 부피도 2배. 왜? 가로가 2배가 됐더니 부피가 4에서 8 세제곱센티미터로 바뀌었죠. 그럼 얘 말이 맞네요. 그쵸? 그 다음에 가로가 그럼 3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피는. 그렇죠. 3배가 되겠죠. 이게 하나가 더 늘어나면 총 여기 하나가 더 늘어나니까요. 3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 여기서 얘가 궁금한 건 뭡니까? 가로가 세로가 각각 2배가 된 거. 그러면 가로가 세로가 각각 2배가 된 게 있나요? 얘보다 가로가 2배. 그러면 가로가 2가 돼야 됐죠. 세로가 얼마가 돼야 돼요? 4가 돼야겠죠. 4. 높이는 그대로고. 그런 게 있나요? 지금 여기에. 그런 건 지금 어디 있을까요? 여기 지금 얘는 없네요. 그쵸? 그럼 가로가 2배, 세로가 2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로가 2배. 예를 들어서 얘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얘의 얘죠, 얘. 자, 그럼 얘의 이게 참 4차원처럼 안 보이네요. 그럼 가로가 2배. 그쵸? 그럼 세로도 2배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지금 얘가 2cm니까 4cm가 되겠죠? 그럼 세로도 세로도 2배. 그럼 이런 모양이 나오겠네요. 그쵸? 그럼 가로가 2배가 됐으니까 2, 세로가 2배가 됐으니까 4, 높이는 그대로 얼마입니까? 16이 되겠죠. 16 세제곱 센티미터. 그럼 얘가 8개씩 두 축이니까 16 맞죠? 이해됩니까? 그럼 가로가 얘 치울게요. 가로가 2배, 세로도 2배가 됐을 때 부피는 몇 배예요? 4에서 16을 바뀌었으니까 얘는 4배가 되겠죠. 4배. 이해됩니까? 그럼 만약에 하나만 더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가로 2배, 세로 2배, 높이까지 2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만든 게 2배가 더 있으니까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럼 총 몇 배가 될까요? 얘는 4배에 4배니까 4배에 2배니까 8배가 되는 거예요. 8배. 부피는 8배가 되겠죠. 이거는 추가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에 문제는 4배예요. 4배.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직육면체의 부피 구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선생님 이야기 한 겁니다. 자, 실제로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인 단위 부피를 가지고 요걸 만들어 보란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만듭니까? 선생님 여기다 한번 만들어 볼까요? 6cm니까 가로 6cm 6개, 세로 4cm, 이게 생각만큼 잘 되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정해진 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이 자꾸 옮겨 다녀 가지고 생각만큼 만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좀 그런 부분은 이해를 부탁해요. 자, 요게 지금 이 직육면체에 1층을 쌓은 거거든요. 6개, 4개. 이런 게 몇 층이 있다는 얘기예요? 5층만큼 있다는 얘기예요. 요거처럼. 그럼 몇 개입니까, 총? 밑에 6개, 4개에다가 5층이 쌓여 있으니까 총 얼마예요? 24 곱하기 5니까 120이 되겠죠? 120개. 그럼 쌓기나무가 모두 몇 개 필요해요? 120개. 이 120개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6 곱하기 4 곱하기 5가 되겠죠. 그럼 이 6이라는 게 뭐예요? 가로고 밑면에 가로. 이 4라는 게 뭡니까? 밑면에 세로. 이 5라는 게 뭡니까? 높이가 되겠죠. 이해되나요?
네. 그럼 부피는 어떻게 구해요? 120개니까 한 개가 얼마예요? 한 개가 1 세제곱 센티미터니까 부피는 120 세제곱 센티미터다. 어떻게 구했나요? 여기죠. 밑면의 가로 곱하기 밑면의 세로 곱하기 높이로 구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공식화를 할 거면 굳이 밑면의 라는 얘기는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여기도 가로가 될 수 있고요, 여기가 세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봤을 때 맨 앞쪽에 있는 거, 나 쪽으로 가까이 있는 걸 가로라고 보면 쉬워요. 이해되죠? 그러면 직육면체 부피 뭐라고 쓰면 돼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라고 쓰면 되겠죠. 근데 밑면에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뭐예요? 밑면의 넓이가 되죠. 그래서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다. 얘도 밑면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요. 이 직사각형 그거에다가 높이를 구해주면 된다. 곱해주면 된다. 얘도 마찬가지죠. 밑면의 넓이라고 하면 가로 곱하기 세로, 요런 게 높이만큼 있다. 그래서 곱해준다 라고 보면 되겠죠. 이해되나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한 가지 착각하면 안 되는 점이 뭐냐면, 이 가로 세로 높이라는 게 이렇게 고정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얘를 만약에 이렇게 놓는다고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놓으면 얘가 가로인 거예요. 그리고 얘가 세로인 거고 얘가 높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체를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가로 세로 높이는 달라질 수 있다 라는 걸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정된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정육면체의 부피를 구해본대요. 정육면체는 직육면체와 다른 점이 뭐예요? 그렇죠.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같다 라는 점이죠. 그러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앞에서 얘는 가로 세로 높이인데 가로 세로 높이가 다 길이가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를 봅시다. 5cm인 한 변의 길이가 5cm인 정육면체예요. 그럼 가로에 몇 cm? 5cm. 세로가 5cm. 높이가 5cm죠. 그럼 뭐예요? 5 곱하기 세로도 5, 높이도 5. 그러면 125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한 변의 길이 가로든 세로든 높이든 이 하나만 알면 나머지는 똑같으니까 세 번을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세 번을. 이해됩니까? 그래서 한 변의 길이를 몇 번 곱한다? 세 번. 한 모서리의 길이, 또 한 모서리의 길이, 또 한 모서리의 길이.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를, 한 모서리의 길이를 세 번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여기 가나다, 첫 시간에 가나다 생각나죠? 그럼 얘네를 지금 배운 걸 가지고 정확히 뭐가 얼마나 더 부피가 큰지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그럼 가 같은 경우에는 가로 12, 세로 12, 높이 9죠. 9. 그렇죠? 맞습니까? 그럼 얘는 144 곱하기 9니까 36, 39, 3 1296 세제곱 센티미터고요. 나는 어떻게 구합니까? 12 곱하기 12 곱하기 12죠. 그럼 144 곱하기 12 8, 8, 2 4, 4, 1 1728 세제곱 센티미터고요. 그 다음에 다는 어떻게 구합니까? 10 곱하기 11 곱하기 12 얼마예요? 110 곱하기 12 0, 2, 2, 0, 1, 1 1320이네요. 1320 세제곱 센티미터. 그럼 정확히 나왔죠. 비교할 수 있죠? 얘가 얘보다 얼마나 더 큰지, 얘가 얘보다 얼마나 더 큰지, 또는 얘가 얘보다 얼마나 더 큰지 비교를 할 수 있네요. 있게 되었네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부피를 구하는 방법, 부피를 구하는 공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구한다? 여러분이 지금 결론 얻었다시피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다 라는 겁니다. 이걸 단순히 직육면체의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야 라고 외우는 게 아니에요. 왜 외우는 게 아닙니까? 실제로 여러분 해봤잖아요. 여기서 해봤잖아요. 해봤더니 이게 첫 번째 건 가로고 두 번째 건 세로고 세 번째 건 높이더라. 해봤잖아요. 여기서 여러분이 결론 얻는 거예요. 자, 그러면 5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는 뭐예요? 정육면체죠? 정육면체든 직육면체든 상관없어요. 왜? 정육면체는 직육면체의 특별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직육면체의 공식을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따져보면 15, 세로 15, 높이 15가 되겠죠. 또는 정육면체의 공식을 사용하면 15 곱하기 15 곱하기 15 한 변의 길이를 3번 곱한다. 그러면은 얼마가 나옵니까? 3375 세제곱 센티미터가 나오겠죠. 실제로 계산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 얘는 직육면체죠. 그럼 가로 20, 세로 27, 높이 6이죠.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3240 세제곱 센티미터. 원래 여기 뒤에 센티미터를 다 써줘야 돼요. 이렇게 여기도 센티미터, 센티미터, 센티미터. 그래야지 센티미터를 3번 곱했기 때문에 세제곱 센티미터라고 써주는 거예요. 그다음 얘는 가로 15cm, 세로 40cm, 높이 50cm죠.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3만 나오죠. 3만. 얘만 해도 지금 2000이에요. 2000 곱하기 15 하니까 3만이네요. 세제곱 센티미터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일은 뭐다? 요 단위 부피 있잖아요. 이 작은 단위 부피가 요 각각의 물건들 안에 몇 개가 들어가는지를 세봤더니 결론은 가로의 개수, 세로의 개수, 높이의 개수만큼 곱한 게 요 곱한 단위 부피가 요 물건 안에 들어가더라 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 방법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그거를 수학 익힘책 80쪽 83쪽을 한번 스스로 해결해 보도록 합니다. 수고했습니다.